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. 가끔 이 식당에 보면 정말 얼척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황 대표가 자주 써먹은 이야기인데, 제주도에 회를 먹으러 갔는데 농어를 시켰는데 방어가 나왔다. 그래서 따지니까 주방장이 뭐요 하고 칼 들고 나왔다. 그래서 전부 겁먹고 쫄았다. 그저 웃기는 이야기가 여러 번 그 양반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얼척이 없죠. 사람이 농어를 시켰는데 농어는 비싸죠. 근데 방어가 나왔어요. 지금은 뭐 방어 값도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는 방어는 그거 맛도 없는 고기라 가지고 한국 사람 잘 먹지도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찌끼다시 안주를 가지고 그냥 술 따르고 뭐 요상한 일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술 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다 취하니까 농어 대신 방어가 농어라고 나왔어요. 그래서 바가지 세우려고 했던 이야기. 정말 얼척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주방장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? 하면서,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잘못한 것은 농어가 나와야 되는데 방어로 속였다는 거다. 이러니까 칼이 이만큼 올라가길래 그날 아주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. 자,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. 어제 관훈 토론이라는 걸 했어요. 뭐 중경 기자단이 쭉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를 넣고 묻는 그런 행사죠. 그래서 이 관훈이라는 거는 기자클럽, 한국에 그래도 이 중견 그야말로 논설위원급 기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클럽입니다. 자, 어제 100분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하루 쉬고 나와가지고 150분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대장동에 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.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? 없잖아요. 와,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자가 대장동 때문에 저렇게 개시급을 하고 또 집에서도 대장동 때문에 기절을 했는지 낙상을 한 사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대장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는 선거를 그냥 기약도 없이 해야 될 형편이고, 최근에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장동만 없었으면 1등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을 거니까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했겠죠. 근데 대장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 놓고 그날 전날 지금 와이프가 넘어져서 뭐 온갖 장안의 소문이 파다한 상황 속에서 나와가지고 대장동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괴롭혀, 나한테 왜 이래, 이런 투였습니다. 그래서 인간이 저 정도로 뻔뻔하면 저거는 완전히 쌩 까는구나. 우리가 흔히 그냥 뭘 잡아뗄 때는 잡아뗀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1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0대 0으로 잡아뗄 때는 쌩 깐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 쌩 깐다라는 사실을 대선 후보한테 본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. 보통 사람 같으면요, 사실 뭐 제가 성남시장이니까 제 밑에서 벌어진 사건은 전부 제 책임이 포괄적으로 있지요. 지휘 관리의 책임을 전에도 인정했고 오늘도 인정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입니다. 그래서 제가 검찰 수사가 뭐 이렇게 좀 미진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내용은 똑같았을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야.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. 아예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절벽 끝까지 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발도 밀리지 않고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잘못한 거 없다,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. 그런데 약간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비논리적인 사람이라도 유동규를 누가 앉혔습니까? 그냥 유동규가 성남시의 도시개발국장을 했던가 아니면 원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뭐 본부장이었던가 이랬더라면 그 유동규한테 맡긴 부분에서 지 감독의 책임만으로 국한될 수 있겠지만은 유동규는 백수였어요. 그런데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은 그거는 상당히 높은 직급의 경력직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변호사 했던 정민용이 남우기의 부하가 여기 와서 팀장을 했네요. 그리고 회계사 했던 김민거리가 여기 와서 뭐 했는가 하면 실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변호사, 회계사가 팀장, 실장 하는데 그 위에 본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 자리를 동네 백수를 앉혔어요. 자,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작정하고 앉힌 거죠. 많은 사람이 하도 공직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저런 사람을 이 자리에 못 앉힙니다 하니 자기 신복들 다 시켜서
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? 시장 생각이라고. 자, 그렇게 앉혀놓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났으면 이거는 유동규가 구속됐다면 자기가 경기도지사를 사표내고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. 법적 책임을 떠났어요.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유동규를 경기도로 데리고 가서 차관급 공직자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켰대요. 경기도에서 두 번째 좋은 자리래요. 차관들이 했대요. 그러면 백수가 어느 날 한 3급 공무원 정도 되고 어느 날 차관급이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거기에는 유동규가 그만한 이익을 이재명에게 안겨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된 것은 2018년이에요. 이미 대장동 사업이 틀이 다 짜였을 때예요. 그런데 자기는 대장동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대장동의 수익도 어느 정도 확정될 때인데 그걸 부동산 폭등으로 뭐 그렇게 많은 수익이 폭리가 소수에게 돌아갈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. 2018년 7월에 제일 처음 한 인사가 유동규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앉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 둘이 앉아가 막 덕담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뭔가 하면 유동규를 대장동 해먹으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장으로 앉혀서 유동규가 성공적으로 이재명이 생각했던 그런 이득을 보게 해주니까 상식적으로 자 역시 내가 시킨 대로 잘했네. 너 차관급 공직자 해.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이런데 잘못이 없다고요? 없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. 이건 정말 뻔뻔한 겁니다. 누가 시켰어요? 한 번 시장할 때 못 해먹었어요. 왜? 방해가 많아가. 주민들이고 민간업자들이 방해하죠.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부득이 넘겼어요. 두 번째 시장 임기로. 근데 자기가 당선이 돼야 해먹지.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? 표 얻으려고 2014년 1월 달부터 성남시의 곳곳에서 떠들었어요. 대장동에는 1,10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해서 성남의 그 판교 노동자들, 즉 성남 시민들이잖아요. 그 젊은 사람들 표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 이빨 전파력이 좋은 애들이죠. 그 애들한테 1,1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.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. 그래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주변의 복덕방들이 1,700만 원쯤 분양될 건가 했는데 2,040만 원, 심지어 어떤 거는 3,500만 원까지 분양돼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랬는데 뭘 잘못했는가 몰라요? 시민들을 기만하고 1,100만 원에 주겠다고 지가 사업 주도권을 성남 시민들한테 위임받고 그래서 두 번째 시장에 당선되고 나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1,100만 원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변명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. 그래 놓고는 내가 성남시에 뭐 5,503억을 갖고 왔다. 그 중에 1,822억을 현금으로 갖고 왔다. 그 이야기만 합니다. 1,100만 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. 저 사람은 항상 불리한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갖다 넣어서 그냥 얼버무리는 데는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시민 행정을 하겠다면서 자기가 서민과 같이 가는 그 눈높이의 행정을 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아직도 1,200억 땅값 받을 게 있대요. 그럼 지금 한 8,600억 있으니까 그건 1조, 내가 1조라고 한 게 맞는 거예요. 남겨먹은 게. 1조를 갖다가 서너 명이 폭리를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이건 100% 배임이고 거기에는 100% 뇌물이 있지요. 계좌 추적을 안 했기 때문에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.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, 뭐 세 군데 350억 떼였다는 거, 이런 것. 그리고 또 무슨 투자사들한테 3배, 2배, 18% 이자 줬다는 거. 세계 투자사한테. 그것도 정말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야 될 상황이지요. 그런데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유동규, 남욱, 그리고 김만배 3명 구속하고 이 사태를 끝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유동규 앉혀놓고 그 뒤로는 나는 몰랐다. 유동규가 알아서 하겠지. 잘 끝났네? 그런데 해먹었어요? 1조나 해먹었어요?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시골에 면장을 시켜도 안 돼요. 동네 이장을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런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?
나중에 총리가 다 해먹거나 부총리가 다 해먹거나 장관이 다 해먹고 난 뒤 나는 몰랐네. 몇 조를 해먹었어요? 그럴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시기에 뭐 청춘 사업이 바빴다든지 연애 사업이 바빴다든지 딴 데 신경이 쓰이는 데 있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네 군데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었어요. 위례가 제일 먼저 했어요. 그 다음에 대장동, 백현동, 정자동. 이 네 군데를 해먹었다면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하면 실수지요. 네 번을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그거는 벼락 맞을 확률인 겁니다. 심지어 이 마지막에 정자동 가스공사 터는요. 박근혜 정권에서 그거 우리가 뉴스테이 기업들 임대아파트 짓겠다니까 안 돼. 여기는 공장 기업 유치해야 돼. 그래서 성남 시민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. 성남시의회도 반대하지. 우리 다 반대 이랬어요. 그래서 절대 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. 그러다가 박근혜가 덜컥 탄핵이 돼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삐세 속도로 아파트 짓자고 기업 아니면 안 된다고 한 이야기를 번복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의 특징은 결정적으로 꼬리 잡힌 부분은 물으면 절대 말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. 자, 이거는 상습범이다. 부동산 투기요. 자, 그리고 유동규가 대장동에 등장했으면 백현동에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옛날에 2006년에 시장 나갔다가 떨어질 때 선대 본부장 한 사람이에요. 선대 본부장은 돈 관리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을 영입하자마자 2015년부터 삐세 속도로 일이 잘 되기 시작했다. 뇌물도 좀 주고. 그 김인섭이한테 그 개발하는 사장이에요.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냥 용도 변경이 되면서 여기 백현동이 그냥 3,500억을 벌어먹었대요. 여기에서도. 그런데 여기도 척근이 등장했고 나중에 70억을 소송 끝에 협박 끝에 뺏어갔다는 거예요. 김인섭이. 그래서 이 내막도 조사가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. 척근이 들어서고 해먹고. 자, 그 다음에요. 자기가 주민들한테 대장동 개발할 때 임대아파트를 왜 지어요? 임대아파트 지으면 적잖아요. 임대아파트 안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? 녹음까지 나왔죠.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? 대선 나오면서 기본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기본 시리즈의 하나로 주거를 해결하겠습니다고 해요. 그런데 임대아파트 짓기로 했던 부분을 그래서 지 말대로 확 줄였죠. 대장동에 25%를 지어야 되는데 6.72%. 그러니까 5,900세채 중에 25%를 임대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6.72% 짓고 끝났습니다. 백현동에는 100% 다 지어야 되는데 10%만 짓고 끝났습니다. 이 놀라운 사람이잖아요. 놀라운 사람이요. 저런 사람 또 없습니다. 진짜. 그뿐만 아니라 용적률을 확 높여줘가 아파트를 더 짓게 만들어줬어요. 임대아파트 부분을 축소시키고 용적률을 확 높여줘가 그래서 아파트 숫자를 더 지어서 돈을 더 벌어먹으라고 해준 겁니다.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. 지로서는 뇌물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업자들을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.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아파트를 낮춰주고 그래서 업자는 1,000채 지을 때 1,200채, 300채를 짓게 된 겁니다.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? 지금 이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임대 아파트 그런 거 나 알 바 없어. 가난한 사람은 알아서 그냥 어디 가서 월세 살아라 해. 내가 밀어주는 사람이 많이 벌어야 나중에 어떻다고요? 나한테 돌아올 것도 많다.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. 자, 여러분. 근데 사람들은요, 잘 모르는 게 있어요. 이재명이가 성남의 4군데에서 총 지은 아파트 숫자가 몇 채일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제가 아직 아무 데도 공개 안 한 거를 공개하겠습니다. 위례에서 1,200채, 대장동에서 5,903채, 백현동에서 1,223채, 정자동에서 506채. 이거 다 더하면요, 9,000채쯤 나옵니다. 자, 대장동에서요, 5,903가구에
기본 3억씩 벌어 먹었어요. 그냥 뺏어 먹은 게, 남겨 먹은 게 바가지 세워서. 그러면 대략 얼마쯤 됩니까? 어림잡아도 1조 8천억쯤 되지요. 그 중에 한 1조는 화천, 대유, 천하, 동인이 가져갔고 나머지 한 8천억은 다른 시행업자들이 가져간 걸로 추정돼요. 그러면 이재명이 이 총 9천 채를 지으면서 총 얼마쯤 해먹었을까요? 업자들이? 제가 봤을 때는 넉넉 잡아서 2조 5천억 이상 해먹었어요. 여러분, 아파트 9천 채에 2조 5천억.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?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? 그 2조 5천억을요, 서민 아파트로 가격을 낮추는 데 썼으면 전부 1,000만 원의 아파트 받았거나 아니면 진짜 성남시가 돈방석에 앉았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.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? 왜 대장동에 나만 갖고 지알이에요? 그리고 윤석열이, 저 사람도 대장동에 관계 있잖아요. 야당도 관계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조사를 같이 합시다. 이러고 있습니다. 이쯤 되면 지금 답이 없는 사람이다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는 사이코패스나 미친놈이거나 심장에 털이 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황세퍼가 볼 때는 맛이 많이 갔다고 봅니다. 오늘의 디저트.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? 그걸 몰라? 황세퍼가 위례, 대장동, 백현동, 그리고 정자동까지 하나씩 차례대로 요리해 줄게. 기다려. 자, 대장동, 위례, 백현동, 정자동.